네. 어, 어떤 함수를 이제 그 최적화함에 있어 시컨트 방법을 썼는데요. 이것을 해내는 그 아래 함수가 있습니다. NLM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Non-Linear Minimization을 해냅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는 그 최대화를 하는 시퀀트 방법을 썼잖아요. 따라서 non-linear minimization,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쓰려면 이런 최소화하는 목적의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HZ의 정의를 약간 수정해서 마이너스 HZ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h.1이라는 함수로 새로 정의를 하고요. NLM의 h.1, 즉 마이너스 hz를 미니마이즈, 즉 hz를 최대화하는 거죠. 그것을 0.5 근처에서 해봐라 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최소화된 값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거의 그 estimate 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함수는 초기 값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0.5 근처에서 하지 않고 이 초기 값을 0으로 한다든지 또 1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주의를 요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함수의 그 모양을 한번 플라팅을 해보고 이 최소가 될 것 같은 근처의 이 값을 최소 초기 값으로 해주는 것이 현명하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황금 분할 탐색, 골든 섹션 서치라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은 구간 A, B에서 탐색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봉우리가 한 개인 오목함수의 최대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오목함수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봉우리처럼, 산봉우리처럼. 네. 어떤 방법이냐면 첫 단계에서는 그 왼쪽 점인 A를 x1으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점인 구간의 오른쪽 끝인 그 B를 x4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즉 x1과 x4를 알파 대 1 알파로 내분하는 점을 x2 그리고 1 알파 대 알파로 내분하는 점을 x3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알파의 값을 조금 있다가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제시를 할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알파 대 1 알파로 내분하는 점, 또 1 알파 대 알파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x2와 x3로 정의한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x2와 x3의 값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fx2와 fx3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대점을 찾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fx2와 x3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fx3가 크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두 번째 값보다 세 번째 값이 더 크니까 이 x3 근처에서 최대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탐색 범위를 x2와 x4로 좁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어떤 봉우리가 하나임을 이제 전제로 한다고 했으니까 fx2가 fx3보다 작을 때는 이 fx2보다 더 왼쪽에서는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탐색 범위를 x2로 끌어올 수 있다. x1이 아니라 원래 초기에는 x1부터 탐색을 했는데 x2로 끌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x1과 x4라고 하는 처음에 그 탐색 범위를 x2, x4로 대체한다. 네, 만약에 반대로 fx2가 fx3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탐색 범위가 x1, x3로 됩니다. 왜냐하면 fx4 이 더 오른쪽에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묘한 건데요. 알파를 3 빼기 루트 5 나누기 2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그거를 제시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 x2와 x3를 그 어떤 내분점으로 x1과 x4 사이에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를 구체적으로 요렇게 잡으면 이 x2와 x3를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갔을 때 이 좋은 점이 있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를 내가 요 박스 안에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내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것을 쫓아오기 힘들 겁니다.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연필로 써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이제 골든 섹션 서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황금 분할을 활용한다는 거죠. 황금 분할. 그것을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로 작성을 했는데 이 스크립트에서 주요 부분이 이거죠. fx2가 fx3보다 큰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이 다른 시나리오를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알파의 값을 특수하게 줬을 때에는 이제 매 단계 나아갈 때마다 원래 내분점을 2개씩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새로 계산하고 다른 하나는 앞에 단계에서 했던 것을 재활용한다 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응용 예로 코시 분포의 중심을 구하는 데이터의 그 예를 한번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골든 섹션이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만들어 놨던 R 스크립트인데요. 그 함수를 주고 로그라이크리프 펑션의 값을 주고 0과 5 사이에서 그리고 어떤 수렴 조건을 줘서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수렴하면 빠질 수 있게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시해 보면 그 찾은 값은 0.8430688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R 함수 중에 optimiz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의 근간에는 이런 골든 섹션 서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빌트인 함수를 써갖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m log likelihood 이건 마이너스 log likelihood 펑션을 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optimize라는 이 함수가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 펑션을 새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 푸드 세타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optimize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 푸드에 C0, 0,5 그럼 0과 5의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로그 라이클리 푸드로서는 최대값이 나오게 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값은 0.8430683입니다. 앞에서 얻은 결과랑 물론 같고요. 그때 이 목적 시계 값은 얼마다 라는 게 여기에 도출돼서 나오죠.